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3월 6일에 응시하고 온 피셋 후기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먼저 글을 적어뒀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먼저 이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보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5급 공채 재경직을 준비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재경직에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건 2020년 10월 중순경이고, 이리저리 방황도 좀 하고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해서 2차 과목은 현재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고 보면 되고, 1차 준비도 본격적으로 한 거는 2달이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외교원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은 똑같기 때문에 1차 시험은 이번 2달 외에도 이전에 공부한 양이 조금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으로 찍게 돼서 조금 낯설긴 한데, 간단하게 시험 전반에 대한 얘기부터 각 과목에 대한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저번 시험은 경험 삼아서, 왜냐하면 사전 요건을 다 못 채웠었기 때문에 경험 삼아서 본 올림픽이라고 하죠. 소위 올림픽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는 정말 운이 좋게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험장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도 알던 곳이었어서 편하게 가서 보고 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꽤 멀리 배정을 받아서 왕복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렬에 따라서 이 고사장이 임의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경우에는 시험장이 좀 멀고, 저는 그런 길 찾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어서 시험 주에 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한번 방문을 미리 했었습니다. 미리 방문을 해서 살펴볼 거는 일단 학교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제가 가본 곳도 들어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식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준비해 가야 될 게 있나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험장 근처에 식당이 많다면 이제 제가 밥을 굳이 싸가지 않아도 되겠죠. 식당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를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간 시험장의 경우에는 식당이 전혀 없이 완전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는 작년과 달리 밥을 싸서 갔습니다. 샐러드랑 김밥 싸서 갔고, 김밥은 반 정도 먹고 남겨서 집에 갖고 왔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방역 조치들의 일환으로서 자리를 되게 넓게 배정을 해주셨어요. 한 줄씩 뛰어 앉아서 응시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시험장 내에서의 소란이나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기를 되게 자주 했어야 됐고, 그것 때문에 조금 추웠던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워낙에 제 자신이 열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추위를 조금 타신다면 시험이 3월이어도 무릎 담요 꼭 챙기시고 옷도 얇게 여러 겹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 시작, 입실 마감 1시간에서 30분 전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서 미리 책상이나 의자가 흔들리는지도 체크하고 내 자리가 어딘지도 명확히 확인을 하고, 정말 혹시나 만약에 내가 시험장을 잘못 찾아갔어도 미리 가야만 돌아올 때 빨리빨리 다른 내 원래 학교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는 따로 전해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준비물은 우리가 수능 보러 갈 때 생각하면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뭘 더 많이 챙기고 안 챙기고 정말 개인의 필요에 따른 문제라, 꼭 가져가야 되는 건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수험표, 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밥도 편의점 이런 데서 간단히 때우겠다 생각하시면 그러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목록을 적어드리는 건 제가 블로그에 좀 더 자세히 적어뒀으니까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목씩 얘기해 볼까요? 한 과목씩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 볼 때랑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그래서 결과가 좀 어떻게 달라졌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과목은 헌법이죠. 헌법은 25분 동안 진행되고 25문항이죠. 25분이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저는 헌법을 100점 만점에 60점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기본 강의 듣고 기출 3년치 한 번 풀고 응시해서 20몇 점 맞았었는데 10몇 점인가? 어쨌든 굉장히 낮은 점수로 꽈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턱걸이긴 해도 통과했다는 거에 약간 긍정적인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시험 자체가 막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늘 예상했던 거 나왔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헷갈려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진짜 새로웠다 싶은 거는 사례형 문제가 하나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 근데 이것도 제가 틀리긴 했지만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조금 특색 있었다 싶은 거는 이전 시험들보다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과목의 흐름이 있잖아요. 기본권 나오고 뭐 헌재 나오고 의사정족수 맞추고 이런 굉장히 자주 나오고 누구나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 외에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막 이런 약간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 조금 이번에 비중이 높게 나왔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국회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여지없이 그런 부분들은 많이 틀렸어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실력이 늘었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헌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헌법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헌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간단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엄청 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과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팁을 약간 공유해 드려보자면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한 권 썼는데 이게 1차 과목을 다 담았던 노트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는 날도 이것만 가지고 갔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뭘 담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한 1월부터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공부한 파트 중에 잘 몰랐던 거, 외워두고 싶은 거, 좀 알아둬야 되는데 내 머리에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적어두고 만약에 뭐 한 3일 있다가 똑같은 내용 또 모르면 또 다시 적어두고 반복용 노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해서 체크하고 포인트 잡고 이거는 이제 제가 3개년 기출을 7번씩 돌려봤는데 그때 이제 오답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헌법은 여기까지였네요. 그리고 이거랑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제가 암기를 정말 못해요. 어렸을 때 이제 암기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못한다고 맞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절대 외우지 않았어요. 외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머리에서 튕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도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다 저렇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남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읽을 때 한 색깔 형광펜을 이용해서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이다. 강의 때 들었던 건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은 이건 들은 기억조차 없다 싶은 것들에 줄을 그어가면서 반복해 주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처음 3번 정도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기본 강의 들었던 거를 또 보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의 진가는 5번 이상 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5번 이상 했는데 형광펜이 계속 칠해져 있으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노트에 적어두고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럼 반복, 누적 반복 이렇게 해주면 머리에 기억이 남아요. 놀랍게도 외우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뭐 두 문자 뭐 따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머리에 굉장히 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얼마나 익숙하게 했냐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0번 넘게 봤고요. 마지막 5번 정도는 이 책 한 권을 다 보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복습이랑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 동안 이 책 한 권을 다 보는 거죠. 그거를 5번 반복하니까 5주 동안 5번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책이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만족합니다. 저는 이 공부 방법 추천해요. 조금 더 성과가 잘 나왔다면 한 80점만 나왔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이 짱이에요, 여러분도 하세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점수가 조금 아쉬워서 그러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무언가 외우는 거에 무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 정말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은 요번에 11월쯤에 김유현 강사님 기본 강의, 핵심 강의 말고 기본 강의 듣고 혼자서 기출문제 풀었어요. 기출문제도 제가 틀린 문제들을 보고 또 보고 기본서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 그 대신 얘는 조금 회차가 덜 하죠. 기본서를 먼저 읽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좀 많이 된 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내가 언제 이걸 몰랐구나도 알 수 있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만 보는 걸로 헌법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헌법이 끝나고 나면 언어를 이어서 보잖아요. 으쌰. 언어를 이어서 보는데 제가 이번에 제일 못 본 게 언어라서 사실 막 엄청 자랑스럽게 무언가 얘기해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언어 시험의 경우는 이제 저는 성적이 낮게 나와서 제가 이번에 몇 점이었더라? 52.5점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네요. 52.5점을 맞았는데 작년에 비해 17.5점이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제 탓도 좀 있다고 봐요. 경향이 바뀐 것도 맞고 다들 언어를 잘하니까 언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제가 언어를 좀 믿었어요. 작년에 들인 노력에 비해 성과가 무난하게 나와서 이대로만 유지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화근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점 맞았을 때는 그 이나우 강사님의 기출 문제만 모아서 해설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시험을 봤었고 올해는 아무것도 기출 관련된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네, 논리 특강만 하나 들었어요. 이거는 괜찮았으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김우진 강사님의 논리학 강의인데 저는 기본 말고 심화를 들었고요. 제가 이거를 복습을 조금만 더 여러 번 반복해 주었다면 딱 체화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그랬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딱 강의 듣고 한 2번 반복하니까 시험 보러 갈 날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강의 자체는 무척 좋았습니다. 이거 덕분에 한 2문제 그래도 더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는 이제 제가 어땠다 저땠다 말하기보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습득해서 저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최근에 리트? 법학 적성 시험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물론 카더라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시 준비하는 분들 카페에서도 리트 관련된 공부를 하자 막 이런 스터디 모집도 있고 하던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조금 추리? 논증?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글도 좀 글은 쉬운데 선지가 되게 아리송하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는 제 성적은 무척 불만족스럽지만 최근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과 이 논리학 인강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점. 다만 이 인강은 반복을 정말 많이 해서 최하를 시켜야만 진짜 실질적인 강의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시너지를 얻고 싶다면 복습을 많이 해라 였습니다. 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밥이랑 먹었고요. 마카롱도 하나 먹긴 했는데 제가
무슨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배고픈 것보단 배부른 게 낫습니다. 차라리 배를 부르게 하고 소화제를 한두 알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게 낫지 배가 고프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나면 자료 해석을 보죠. 저는 그 2020년도에 시험 볼 때는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는데 이번에는 운동장을 굳이 돌아야 되나 싶어서 그 교실 밖을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작년에 경험을 살려서 올해는 다리가 저리지 않기 위해 마사지 그 기구를 하나 다리에 끼고 점심시간에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걷는 것보단 그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개인 차이니까 한번 모의고사 보시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점심시간을 잘 보내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감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굳이 운동장을 돌지 않아도 됐었다. 자료 해석은 작년보다 5점 5점 올랐습니다. 47.5점 맞았는데 사실 자료 해석을 제일 기대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7월 달에 외교원 아직 준비할 때 스페인어랑 자료 해석만 했었어서 이만큼 몰입했으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에휴, 그렇게 쉽게 오르면 어려운 시험이라고도 안 하겠죠. 5점 올랐습니다. 자료 해석이 이번 연도에 막 어려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점수에 비하면 되게 어이없는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근데 자료가 굉장히 크고 딱 한눈에 봤을 때 뭐야? 하게 이렇게 사람을 좀 겁먹게 만드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제가 시험 보면서 시간 부족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것과 기출 분석을 정말 더 꼼꼼히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헌법 공부하면서 상황이랑 자료에서 기출은 계속 풀었었거든요. 피드백 고치고 분석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걸 많이 풀었더니 확실히 이런 문제에서 주어지는 개형이라고 할까요? 그 대략적인 모습은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을 진짜 많이 보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꼭 막 기출 문제를 꼭 막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분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틀렸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서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막 계산이 더러워서 못 푼다 하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해석이 원래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약간 2개 선지 중에 하나 고를 때 틀리는 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실수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랬고 그래서 이건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셀프 분석으로는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니다 싶은 걸 빨리빨리 쳐내고 모르겠다 싶은 문제를 빨리빨리 쳐내는 그 성구안이 아직 자료 해석에선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계산 열심히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보일 땐 결국 해야 되는 건 계산이니까. 그거 말고 자료 해석이 막 죽어라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소소하게 낚는 게 있었지. 대부분의 평도 그렇더라고요. 자료 해석이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다. 고들 많이 했습니다. 언어가 이번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상황 판단이에요. 상황 판단은 이번 시험 중에 유일하게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쉬었다고 말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진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쉬었는데 내 성적이 낮다 해서 엄청 좌절하거나 막 우울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번 연도 상황 판단 점수가 완전 난리가 나버렸다, 그렇다 해서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상황 판단 이번에 70점 맞았고 작년보다 7.5점 3문제 더 맞췄습니다. 근데 제 점수가 막 엄청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긴 했어요. 이번에 풀 때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과목이어서 이제 와, 어떻게 됐든 이제 집에 간다는 생각에 조금 좋았던 것도 있긴 한데, 상황 판단 이번에 무난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근데 약간 법조문 유형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 많은 학생들이 잘 못 풀고 자주 틀리는 시간 계산 유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소한 실수 몇 개 했고요. 날리기로 한 시간 문제는 다 날렸는데 다 틀렸고, 찍은 문제 빼고는 그래도 거의 한 80% 이상은 맞춘 것 같아요. 찍기로 한 문제가 꽤 있었거든요. 네, 상황 판단은 제가 이번에 상황 판단 공부할 때 썼던 교재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2권이 제가 산 게 아니라 그 7월에 제가 자료해석 강의를 들었다 했잖아요. 그때 석치수 강사님 거 자료해석 기본 강의인가? 그 제일 베이직한 단계, 거기 그 단계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벤트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돈 재산은 아니고 그냥 받은 제품인데 기출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그냥 기출 중에 유형별로 모아놓은 거랑 뒤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박준범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변형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대표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2권 다 추천합니다. 한 번씩은 풀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설이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설이 틀렸다가 아니라 해설을 볼 때 좀 더 간단한 방법,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퀴즈는.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이걸 촬영하고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약간 급하거든요. 빨리 말하고 있어서 지금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법률 특강은 법조문 유형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조문 유형의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어떻게든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한두 문제 틀리긴 했는데 저 원래 법조문 진짜 실수 많이 해서 엄청 자주 틀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칠 수 있었던 건 이거 풀면서 사실 이 문제집이 엄청 좋다기보다는 풀면서 내가 이 법조문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감을 잡은 게 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하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려 볼까요? 법조문은 대부분 앞에 있죠. 이렇게 피면 편하겠다. 보일란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문제의 경우 이렇게 법조문이니까 몇 조 몇 항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크게 가지를 그려놔요. 그래서 뭐가 뭐다 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안 하고 할 때보다 하고 할 때가 저는 조금 더 싹 눈에 보이고 빨리빨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법조문을 내가 너무 많이 틀린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읽은 거 또 읽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가지를 그려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상황 판단은 이번에 조금 짧은 편이어가지고 조언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잘 하고 계시고 잘 하시리라 믿지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시험 본 후기랑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간단한 리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외에 관련 사항에서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더보기에 아마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을 거거든요. 거기에 후기 영상,
후기를 적어뒀으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혹시 그 둘 다에 없는데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답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 주관이에요. 여러분들의 시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미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점수 대충 들으셨으면 아셨겠지만 전 이번에 불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경험담 정도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굳이 그거를 공격해서 본인이 만족감을 얻으시려는 분들은 그런 댓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통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편집해서 얼른 올려야 이번 달 안에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올릴 수 있을라나? 이 노트마저 얘기를 끝내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앞에는 헌법이었고요. 뒤에는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자 라고 이제 저와의 약속을 적어두는 거죠. 까먹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분석들도 조금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분석은 시험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외교원 준비하면서 제2외국어 사전요건 맞춘다고 계속 하다가 10월에서야 포기하고 이제 전향을 한 거라서 이런 걸 시작하는 속도가 좀 늦었는데, 미리미리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또 혹자들은 이런 분석은 한 번에 몰아서 싹 해놔야 된다 라거나 시험 한 2달 전부터 시작해야 감이 극도로 올려져서 좋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고, 저는 미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미리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언어. 근데 언어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향이 되게 바뀌었고, 저는 선지를 읽으면서 추리는 거에서 조금 당황을 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기본적인 독해력을 좀 끌어올리고 리트랑 추리 논증 약간 이쪽 공부를 하면서 논리 아까 보여드렸던 책 그 복습도 하고 사고 관련된 훈련을 좀 할 것 같고, 이런 노트는 언어는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상판도 이런 거 많이 만들었었는데 상판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상판은 한번 보고 그 유형을 익혀두고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문제는 빨리 넘겨야지, 이런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논스톱으로 이렇게 싹 정리하는 영상을 숨쉬는 틈도 없이 찍어본 건 처음이라서 이게 잘 편집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긴 한데,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 성적이 많이 낮았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볼 거고요. 그 책을 읽는 시간은 자기 전 1시간, 아침 30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실강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순환 과목들을 들으면서 그거 복습을 평일에는 주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수업을 2시간 정도 일찍 가서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책을 읽고 나머지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예습과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공부를 다 마감하고 책을 읽고 있어요. 사실 밤에는 잘 안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냥 펴놓고 자요. 그리고 자료 해석은 제가 그 행정고시 카페 이런 데 가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본 글인데, 이제 이번에 80점이 넘으신 분이 민경치의 기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출을 8번 이상 반복하셨대요. 그랬더니 80점이 넘었다고 하셔서 약간 혹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민경채부터 차근차근 풀려고 해서 풀고 있는데 정말 저는 약간 민경채 문제들이 난이도가 낮다는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해도 한 22, 25개는 맞을 줄 알았거든요. 25문제 중에. 근데 생각보다 꽤 틀리더라고요. 18에서 21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틀린 거 분석하면서 왜 틀렸는지 보고 맞춘 것도 헷갈릴 만한 선지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문제들은 과감히,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아니다 싶은 문제들은 과감히 넘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상황 판단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상황 판단은 근데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언어랑 자료가 많이 오르면 상황 판단은 필연적으로 같이 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조문은 헌법 공부하고 행정법 공부하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애초에 법조문을 읽고 독해하고 그에 대한 글을 써야 되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조문 유형은 그렇게 하고 퀴즈 유형은 자료 해석에서 자료들 빨리 보고 팍팍 하는 거 하면은 금방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언어 독해, 긴 글 독해력이 베이스가 된다면 상황 판단에서 글 읽고 분석해서 아닌 거 맞는 거 고르는 거 금방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다들 이제 피셋을 한창 준비하는 11월, 12월부터 할 것 같고, 자료는 지금 민경채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고, 언어는 책 읽고 있고, 가끔 그 논리 퀴즈 이런 거 조금 하고 있고, 리트를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말 반복도 정말 많았을 거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한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조금 미흡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